예,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내용인데요. 그 경찰이 강원도에서 군부대에 침입해서 월북을 시도한 30대 탈북자를 잡았습니다. 이 탈북이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건가요, 평론가님? 이게 사실 이 30대 탈북자가 이 철원군 군부대 사격장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. 지난 17일 오전 9시에 이 철원군에 위치한 지포리 사격장에 민간인이 들어왔는데 네. 이 사격장이 민통선에서 불과 14km밖에 안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이 군부대 이 지휘관이 이 30대 중반의 남성에게 여긴 군부대 사격장이다. 어떻게 하다 들어왔느냐. 민간인이 길 가다가 길 잘못 들어서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절대 아니거든요. 네. 그런데 이 남성이 등산하고 있었다. 사격장인 줄 몰랐다고 했지만 뭔가 앞뒤가 맞지 않고 횡설수설하는 발언을 하자 인근의 파출소에 인계를 했고요. 서울지방청 보안수사대가 출동해서 이송을 했는데 월북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뭐 휴대전화 4대 그리고 절단기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, 변호사님.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탈북의 목적이었다고 하면은 도대체 왜 이 휴대전화를 4대나 가지고 있었을지 궁금해지는데요.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수사하는 거 아니겠어요? 근데 어쨌든 뭐 현재는 뭐 탈북을 하려는 거로 보이고, 근데 뭐 글쎄 모르겠습니다. 북에서도 지금 저 휴대전화 사용한다는 것 같고, 뭐 장마당에 내다 팔 수도 있을 거고, 그러니 뭐 본인이 필요했으니까 휴대전화 4개 가져갔겠죠. 근데 어쨌든 그게 진짜 탈북 목적인지 아닌지 뭐 그거 수사하려고 검경이 있는 거니까 수사해서 밝혀주겠죠. 네, 수사에서 밝혀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또 이슈가 되는 이유가 얼마 전에 아예 탈북을 진짜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? 이거 뭐 탈북 및 관리가 이렇게 안 돼서면 어떻게 됩니까, 이게? 그렇죠. 지금 통일부가 이 탈북민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생긴 거예요. 그런데 이분이 또 가진 것 중에 하나가 휴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휴대폰 4대와 더불어서 캠코더를 갖고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. 캠코더 요즘에 거의 안 쓰잖아요. 네. 뭐 휴대폰에도 캠코더 기능이 다 있으니까. 그런데 캠코더를 굳이 가져간 거는 뭔가 촬영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. 뭐 그런 것들도 지금 수사기관이 같이 좀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. 네, 이번에는 이제 순경 채용 시험 문제 사전 유출 논란 소식을 좀 짚어보겠습니다. 평론가님. 이게 사전에 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나온 건데 어떤 내용인가요? 그러니까 이제 순경 시험에서 경찰학 개론이라는 과목에 문제 하나가 잘못 인쇄가 된 겁니다. 예. 그래서 이 문제가 잘못됐다 정정을 해줘야 되는데 네. 문제는 한 시업장의 감독관이 이 수험생들이 핸드폰 등 소지품을 제출하기 이전에 예. 심판에 먼저 새롭게 정정된 문제를 적어준 거죠. 지금 저 화면이군요. 네, 그렇다 보니까 이게 소지품 제출 전이라 핸드폰으로 찍어서 동료들이나 다 같은 지인 수험생들에게 이게 메신저를 통해서 공유가 많이 되었고요.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하느냐? 저 문제 고쳐지는 거 일찍 본 사람들은 책을 통해서 정답 미리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죠. 네. 예. 그런데 정상적인 과정으로 시험지 받아보고 난 다음에 문제 변경을 알게 되면 준비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모자라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한 문제로 당락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험에서 감독관의 실수 때문에 사실 많은 부분 변수가 발생해서요.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게 생겼습니다. 저기 변호사님, 저 이거 궁금합니다. 이런 공채 시험에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일어났어요. 뭐 수능 같은 경우에서 뭐 문제가 된다면 뭐 전 과목 이거 시험 친 사람 뭐 만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이었대요.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? 이거 그리고 이게 등락에 만약에 문제가 그게 큰 영향을 미쳤다면 법적으로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? 뭐 재시험 볼 수도 있죠. 재시험. 아니 왜냐면 선택 과목이라도 그거 선택한 사람들 글쎄 뭐 지금 저게 선택 과목 가지고 점수 어떻게 환산해 가지고 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하고 어떻게 비교해서 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시험 중에 뭐 문제 유출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재시험들 많이 보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거 뭐 재시험 볼 가능성도 없진 않을 것 같은데요. 재시험까지요? 네. 네, 뭐 지금 최근 시험의 공정성을 둘러싼 사건이 또 하나 있는데요, 교수님. 네. 지금 내용을 보니까 관세사 시험을 앞두고 이 출제위원인 교수가 한 학원의 모의고사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. 서로 뭐 선후배 관계, 뭐 제자 관계 이러였던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사실 금전이 주고받게 되면 이게 범죄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출제를 할 때 사실상 이렇게 연금 상태에 들어가는 거잖아요. 국가고시센터라고 있습니다. 과천에 가면 거기 들어가서 사실상 출제를 하고 학생들이 모두 수험생들이 다 이제 수험장에 들어가고 나서 이분들이 나올 수 있고요. 그 안에서는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뺏기거든요. 사실상 이제 외부와의 어떤 연락을 완전히 차단시키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엔 이런 관세사 분이 이런 관세 문제 관련해서 이렇게 연락을 줬다면 사전에 아마 들어가기 전에 아마 내가 이런 문제를 낼 것이다.
뭐 이렇게 얘기하고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. 교수님,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던 채용에서의 공정의 문제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. 우리가 그래도 대한민국의 건강성을 가장 유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입이라든가 뭐 시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공정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험만 능력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대학을 가고 이것이 모두 다 수용을 하고 이런 상태가 사회의 어떤 건강성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사실상 유출이 자꾸 되고 어떤 편파적인 어떤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사실 국민적인 어떤 이 공정성에 대한 개념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네, 뭐 지금까지 순경 채용 문제 유출 논란과 탈북 및 월북 이 속보까지 빠르게 전해드렸습니다. 네.